안녕하세요. K2 수학 진요한입니다. 오늘은 2018년 대원외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원외고 중간고사는 시험 범위가 집합서부터 합성함수, 역함수를 포함하는 함수까지였는데 전체 25문제 중에 단원별로 집합에서 총 6문제, 명제에서 6문제, 함수에서 13문제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보통 단원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집합과 명제와 함수가 한 3분의 1 정도 나오도록 문항을 조절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집합과 명제를 합친 문항수랑 함수에서 나온 문항수가 12문제와 13문제로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집합만 따지면 전체 시험의 4분의 1, 명제도 4분의 1, 함수가 전체 시험의 절반 이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얘기는 이번 시험에서는 집합 명제보다는 함수 단원이 좀 더 중요했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원외고 시험의 한 가지 특징은 객관식이 16문제가 있고 단답형이 6문제, 서술형이 3문제 이렇게 합쳐서 총 25문제가 나왔는데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객관식은 16문제 총 합쳐서 60점입니다. 한 문제당 평균으로 따지면 3.75점, 3.6점에서 3.9점까지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요. 단답형을 보시면 6문제를 총 합쳐서 배점이 10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67점 정도 되는데 1.5점도 있고 1.8점도 있고 1.7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3문제가 각각이 한 문제당 10점씩이어서 총 30점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우선은 서술형 문제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로 모두가 30점은 확보를 해놔야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객관식이 한 문제당 배점이 크고 단답형 문제가 배점이 작다는 소리는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단답형 문제에 배치를 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지금 이 단답형 문제에서 가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목표를 어디로 가졌어야 되냐면 객관식 문제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가졌어야 하고 상위권과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객관식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단답형 문제를 얼마나 더 잘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푸느냐 그것이 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대원외고 총 25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 객관식 중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단답형 중에서 3문제 그렇게 합쳐서 4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객관식 1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명제 문제인데 실수 x에 대하여 세조건 PQR이 P는 이렇고 Q는 이렇고 R은 이렇고 이럴 때 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P는 나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A와 B에 대하여 A-B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보는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당황하셨을 게 지금 이 P에 있는 이 식인데요. 사실은 대원외고가 부교재처럼 나눠주는 학교 프린트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한데 지금 이 유형의 문제는 프린트에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문제보다 조금 쉽게 변형해가지고 나올 만한 문제들은 시중교재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보통 가우스 기호라고 많이 부르는 이 기호가 들어간 관련된 문제들 다른 문제집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변형된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종류 가우스 기호를 쓰는 문제가 프린트에는 한 문제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금 이런 종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해서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는 문제들 중에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 가우스 x 더하기 3은 0 이런 2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하면 이 가우스 x를 바로 범위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가우스 x라는 거를 통째로 치환을 해서 그래서 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이랑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근데 그 n이라는 거는 꼭 정수여야 하고 n을 먼저 구하고 나면 그거를 이용해서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이쪽에 있는 건 가우스 x고 이쪽에 있는 건 가우스 x 플러스 2라서 하나로 치환을 할 수가 없어서 당황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한 가지 특징이 가우스의 경우에는 사실은 곱하기도 제곱도 이 가우스 기호 바깥을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더하기 빼기 정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에 한해서 이렇게 가우스 기호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지 지금 이 똑같은 문제를 푸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1차 함은 가우스 x 더하기 2로 2가 가우스 기호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고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제서야 가우스 x를 치환을 해서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요거는 지금 예를 그냥 한번 들어본 거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거는 또 가우스 기호도 아니었다는 게 또 당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요 가우스 x 기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풀어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기호는 보통 약속된 기호라서 어느 문제집에서 등장하더라도 이 기호를 보면 아, 그 뜻으로 썼구나 하고 학생들이 다 아실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비슷한 기호를 반대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 문제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x보다 작지 않은 최소의 정수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보통 가우스 x라고 부르는 이 기호를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3.7 같은 경우에는 3으로 변하고 9.5 같은 경우에는 9로 변하고 정확한 정수가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갈 때는 물론 그대로 나오고 그러면 지금 이 기호는 말이 반대인데 거꾸로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려서 그 수보다 조금 큰 정수를 찾으라는 그런 기호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호 안에 7.6이 있으면 7.6보다 작지 않다는 말은 크거나 같다. 같은 것도 포함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크다는 소리죠. 7.6보다 조금 큰데 그 정수들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7.6에서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정수, 즉 8을 지금 이 기호로 이 의미로 정의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우스 기호의 반대 의미로 지금 이 문제에만 한정해가지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성질도 가우스 기호랑 좀 비슷한 점이 많을 테고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것도 가우스 x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꺽쇠 x 지금 이거를 통째로 치환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우스 X 문제를 풀었던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까지 파악이 되셨으면 그러면 뒷부분은 조금 쉽게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P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면 지금 이 꺽수의 x만을 치환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저 같으면 n이라고 치환을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항에 들어있는 얘를 뭐라고 얘기해도 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치환한 n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 식을 다시 적어주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되고 지금 2차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n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가우스 X 문제에서도 언제나 치환한 가우스 X를 치환하는 값을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X의 범위를 찾았던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요걸 치환했었죠. 이게 0이다 하는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 가우스 X대랑 반대로 얘가 0도 가능한데 뭐 대충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1 이런 애들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응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게 n은 0에서 나온 x의 존재 범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n은 2일 경우도 해보면 자리가 모자라지만 구석에다가 자 2보다 x 더하기 3이라는 게 작거나 같으면서 1보다는 크게 됩니다. 그러면 x라는 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 p라는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어려운 파트는 지금 이제 다 끝났고 남은 부분은 이제 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A가 될 수 있는 최대의 값, B가 될 수 있는 최소의 값을 이제 찾아보는 쉬운 부분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까지 마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명제에서 이렇게 x의 존재 범위가 부등호로 나왔을 경우에는 수직선에다가 표현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해서 P의 존재 범위를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P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P면 Q이면 not P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뭐 이 상태 그대로도 물론 푸실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대우로 바꿔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P면 not Q다 라는 소리고 집합으로 따지면 대문자 P라는 집합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이 Q가 A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not Q는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Q를 표현해 보면
A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중에 A가 있어서 이렇게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A보다 크다. 이 범위가 지금 이 NotQ의 범위가 된다는 소리고, 근데 P라는 범위가 지금 그 NotQ라는 범위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어디 가야 되냐면 지금 이 그림상 -4보다 왼쪽이어야 된다는 건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왼쪽이면, 확실하게 왼쪽이면 괜찮고 여기보다 오른쪽 여기 걸리면 안 되고 그건 확실하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에 그러면 정확하게 겹쳐지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별도로 체크하시는 게 실수 안 하시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가 -4보다 작으면 확실히 되는데 정확하게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도 하얀 동그라미고 여기도 하얀 동그라미, 둘 다 비어 있으니까 딱 겹쳐져도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냐면 -4도 괜찮고 그거보다 작아도 괜찮고,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의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not R이기만 충분 조건이다.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P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이것도 바꿔보면 X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또 지금 아까 체크해놨던 이 P가 not R, B보다 작은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까랑 원리는 똑같네요. 방향만 다르고, 지금 B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가 지금 요 색칠한 요 두 칸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B가 존재할 수 있는 값은 이렇게 오른쪽이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B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건 확실하고 -1보다 작으면 안 된다라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혹시 그럼 정확하게 B가 -1이 되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를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한 가지 다른 점은, 아까는 -4도 포함하지 않는 비어있는 동그라미였고 A도 비어있는 동그라미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1은 까맣게 칠해져 있죠. -1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B는 지금 여기가 비어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겹치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 과연 지금 이게 얘를 포함한 거냐? 뭐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지금 P는 -1이라는 값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not R이라는 값은 그 -1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얘를 포함하지 못하니까 B는 -1이 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얘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B가 가능한 건 이 그림은 안 되고 아까처럼 오른쪽에 있을 때만 가능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A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 B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는 거는 A와 B가 각각 정수인데 A-B의 최대값은 얼마냐? A-B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A는 가능한 커야 되고 B는 가능한 작아야죠. 그래서 A는 존재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4일 때, B는 존재할 수 있는 값 중에 A는 커야 되고 B는 작아야 되니까 가장 작을 수 있는 값이 언제냐면 -1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0일 때가 가장 존재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겠네요. 그래서 답은 -4 빼기 0이라서 -4. A는 -4고 B는 0일 때. 네, 그러면은 다음은 서답형 중에 단답형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3번은 집합 X가 0 이상 2 이하인 실수라는 집합 X가 있을 때 X가 정역이고 공역인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서 F가 어떠냐면 뭐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F 6분의 11을 구하시오.
뭐 6분의 11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fx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게 돼요. 어떤 범위에서는 어떤 식을 만족하고 어떤 범위에서는 어떤 식을 만족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f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첫 번째 준 거는 그냥 함수값 하나 알려준 거니까 이건 지금 당장은 별로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알려준 게 뭐냐면, 많이 보셨죠? x2가 x1보다 정형 안에 들어있는 x1, x2겠지만 x2가 x1보다 크다면 fx1은 fx2보다 어떻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종류의 서술을 보신 적이 있을 건데, 예를 들면은 이 함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점점 작아지고 있다, 아니면 똑같거나 혹은 커지고 있다, 아니면 거꾸로 똑같거나 작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값을 집어넣으면 결과도 더 클 수도 있고, 보통 큰데 똑같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니까 증가하거나 혹은 함수값이 그대로 똑같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충 읽고 넘어가면 간과하실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밑에 이 부분입니다. 정역이 0에서부터 2까지고 공역도 0에서부터 2까지라는 건 지금 이 네모칸 안에 함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데, 그럼 얘는 그냥 쭉 증가하는 애인가 보다 라고 판단하기가 쉬운 말인데, 여기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그걸 잘못 파악하고 문제를 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2x1이 대문자 x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대문자 x라는 게 지금 0에서부터 2까지 0 이상 2 이하에 들어있는 실수 x들을 지금 이 대문자 x라고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x1이 아니라 2x1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x1의 존재 범위는 전체 정의역이 아니라 그 중에서 왼쪽 절반 0 이상 1 이하까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식에서 x1이라는 소리입니다. 옆에 있는 x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다는 조건을 여기다가 달아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번째 조건은 이 전체 정의역에서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0에서부터 1까지만 0 이상 1 이하까지인 정의역을 봤을 때에는 뭐 물론 똑같아도 괜찮은데 함수값이 똑같거나 계속 커지거나 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서 요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알려준 정보는 뭐냐면, 사실은 좀 전에 이 조건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은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조건이랑 상충이 돼가지고 당황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fx가 f2-x다. 요거는 뭐 함수 공부 많이 하신 학생들은 물론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종류의 관계식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이 함수가 x는 1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라는 소리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관계식이라는 거 그건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조건에서 알려준 건 뭐냐면, 물론 저희는 0에서부터 2까지만을 정의역으로 해서 그릴 거지만, 지금 이 함수가 이 한가운데 있는 x는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런 모양의 함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일 리가 없죠. 0에서부터 1까지는 증가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대칭이니까 1에서부터 2까지는 아마도 감소하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얘기인데, 치역이 대문자 x라고 했습니다. f라는 함수가 지금 정역이랑 공역이 x인 거는 알고 있는데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근데 공역뿐만 아니라 치역도 x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쉽게 표현하면
0에서부터 2까지 지금 이 y값이 전부 한 번씩은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거를 대칭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y값들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함수에서 x들이 선택하는 선택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y값들이나 여기 있는 y값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까 공역이랑 치역이 같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공역은 여기 0에서부터 2까지인데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지 않다고, 치역이 공역하고 똑같다, 0에서부터 2까지 전체 다가 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그런 조건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건에 맞춰서 아주 대충 개형으로 그림만 그려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1까지는 증가하고 그게 그대로 대칭해서 1에서부터 2까지는 감소하는데, 근데 y가 0에서부터 2까지를 다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0,0에서부터 1,2까지 어떤 식으로 증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증가할지 이렇게 증가할지는 모르겠지만 0에서부터 1까지 x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0에서부터 2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두 그림 중에 둘 다는 아니고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만약에 이 그림이었으면 오른쪽에 대칭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 그림이었으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0에서부터 1까지랑 1에서부터 2까지 중에 어느 한 부분만 알아낸다면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구체적인 숫자를 준 거는 대충 모양 알아낼 때까지 안 쓰고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f 2분의 1은 4분의 3이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4분의 3이 좀 밑에 있으니까 이 그림보다는 요쯤 있겠네요.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 쓰려나? 대충 그려보자면 확실히 아는 점은 저희는 지금 2분의 1, 4분의 3 하나, 뭐 거기에다 대칭인 2분의 3도 마찬가지로 2분의 3, 4분의 3이라는 것도 물론 같이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요점 하나 아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구해보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1에서부터 2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는 지금 이 함수 그래프는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당연히 얘가 2차 함수의 일부면 얘를 대칭한 얘도 2차 함수의 일부가 되죠. 물론 문제에서 가르쳐준 대로 1에서부터 2 사이 가지고 식을 써서 1에서부터 2까지를 2차 함수 식으로 열심히 구해내셔도 물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0,0을 지나간다는 걸 써먹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으니까 저는 0에서부터 1까지 이 왼쪽 부분의 식을 구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왼쪽 부분의 식은 0,0을 지나가야 되고 2분의 1, 4분의 3을 지나가야 되고 1,2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 함수가 세 점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그 2차 함수는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지금 이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은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연립방 정식으로. 조금 귀찮은데 다행히 0,0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계산이 조금 쉬워지겠네요. 지금 이 함수 이 왼쪽 부분 식을 임시로 gx라고 fx의 일부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 2차식만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gx라고 잠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0을 지나간다는 것 때문에 상수항은 그냥 비워두고 ax 곱하기 bx라는 걸로 지금 이 점 지나간다는 건 써먹은 걸로 하고, 여기에다가 2분의 1, 4분의 3, 1,2를 대입해보면 연립해가지고 a랑 b가 나오겠네요. 1,2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2는 a 더하기 b씩 하나 나왔고, 그 다음 2분의 1, 4분의 3을 대입하면 4분의 3은 4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라서 얘는 정리하면 a 더하기 2b는 3. 그래서 a 더하기 b는 2와 a 더하기 2b는 3을 연립을 해보면 b는 1이고 a는 1이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오네요. a도 1이고 b도 1이고. 그래서 뭐가 나온 거냐면 a가 결국은 1이고 b도 1이기 때문에
x 대충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과 0을 근으로 하는 2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생긴 아래로 굴러긴 함수가 있는데 얘는 1,2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 그래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서 여기에다가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1에서부터 2까지는 그 그래프를 대칭한 그래프가 될 텐데 그거를 식으로 물론 구해내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오른쪽 부분을 굳이 식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냐면 f 6분의 11 얘는 2에 가까운 값이죠. 오른쪽. 근데 f 6분의 11을 구하기 위해서 꼭 6분의 11을 집어넣어야 되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f 6분의 1하고 똑같죠. 얘의 높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f 6분의 1은 어떻게 구하냐면 좀 전에 우리가 구한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요 식에다가 6분의 1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g 6분의 1은 3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래가지고 답은 36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단답형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답형 4번은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이고 그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인 A랑 B, 대문자 A랑 대문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A, B가 어떠냐면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 곱빼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게 참이고 B는 어떠냐면 B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가 이 대문자 A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게 거짓. 이렇게 조건을 알려주고 이 집합 B를 알아내보라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집합 B의 종류, 집합 B가 가능한 개수를 구하라고 그렇게 문제를 줬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은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금방 읽어보면은 지금 A가 어떤 애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아낼 수 있는 쉬운 조건인데 학생들이 뭐 때문에 멘붕을 했을 것 같냐면 지금 이 두 번째 말 B에 대해서 알려준 말이 너무 헷갈려서 지금 이거 뭐라고 그러는 거냐 하는 게 파악이 좀 잘 안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시험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꼬여있는 말을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면은 뭐 순간 멘붕에서 독해가 잘 안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사실은 그 말끝만 딱 파악하는 순간 뭐 복잡하게 계산해야 될 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순간 답은 금방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뭐 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A에 대한 것도 알아내 보도록 하죠.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지금 이 말을 다르게 하면 X가 요걸로 싹 바꿔치기 하면 되는데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는 1, 2, 3, 3 이하다라는 말이 맞다 그랬으니까 A는 어떤 집합이어야 되냐면 1, 2, 3 지금 전체 집합 1, 2, 3, 4, 5, 6밖에 없으니까 1, 2, 3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1, 2, 3 말고 다른 숫자가 이 집합 A 안에 들어가게 되면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이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집합 봤을 때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렇다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물론 집합 A가 정확하게 1, 2, 3인지는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죠. 1,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지만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조건을 알려준 다음에 맨 뒤에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를 그나마 좀 쉽게 만들어주는 게 NA가 3이라고 또 알려줬어요. 저 뒷부분에. 그럼 가능한 건 1, 2, 3밖에 없죠. 그래서 집합 A는 아주 간단하게 1, 2, 3이라는 거 금방 알고 시작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A가 아니라 B죠. 자, 그러면 A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A는 1, 2, 3.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B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이게 여기도 낫이다가 있는데 근데 그 명제가 또 거짓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한 번에 해석하려고 그러는 학생이 있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차근차근히 이게 거짓이라는 건 조금 이따가 생각하기로 하고 이 명제를 일종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지금 어떤 모양의
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B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B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에 대해서 얘네들 각각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A 원소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거짓은 잠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중에 A의 원소인 애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잘 읽어보면. 그쵸?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A의 원소가 아니다. 얘도 A의 원소 아니고 얘도 A의 원소 아니고 얘도 A의 원소 아니고 모든 애들에 대해서 A의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떤 상황일까요? 두 집합이 서로서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알려준 게 아니라 이 명제를 이야기한 사람의 주장이죠. A랑 B는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거기까지 단계별로 파악한 다음에 근데 그게 거짓이다라는 걸 그 다음에 생각을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A랑 B는 이렇다. 서로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 서로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그 주장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죠. A와 B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교집합이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이 이 말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실제 집합 A와 집합 B는 어떤 관계냐면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와 B 사이에 이 부분이 절대로 원소가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걸 알려주는 게 여기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집합 A는 1, 2, 3이라고 저희가 벌써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집합 B는 그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을 꼭 가져야만 한다 라는 조건으로 지금 이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집합 B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6의 부분 집합 중에 1, 2, 3이랑 교집합 부분이 꼭 있어야 되니까 1, 2, 3 셋 다 안 가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이니까 이것도 약간 뒤집어서 여상권 문제 풀듯이 바꿔보자면 1, 2, 3, 4, 5, 6 이라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은 요 조건만 있으면은 1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2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6승일 텐데 근데 그 중에서 1, 2, 3을 뭐 1만 가져도 되고 2만 가져도 되고 3만 가져도 되고 1, 2 가져도 되고 1, 3 가져도 되고 이걸 종류별로 다 따지면은 조금 귀찮으니까 여상권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면 1, 2, 3을 전부 안 가지는 경우 4, 5, 6은 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상관없지만 1, 2, 3을 전부 안 가지는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빼는 식으로 구하면 그러면 저희가 진짜 원하는 거 이거 아니고 A랑 B가 교집합이 있는 그런 애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존재할 수 있는 원래 전체 경우는 2의 6승이었대. 그 중에 1, 2, 3을 전부 안 가지는 경우는 2의 3승이기 때문에 2의 6승에서 2의 3승을 빼면 집합 B가 존재할 수 있는 가지수는 56가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단답형 5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단답형 5번 문제는 어떠냐면 자연수 전체 집합 n이라는 집합에서 n에서 n으로 가는 함수 그러니까 자연수를 정역으로 하고 또 공역으로 하는 그런 함수 f가 있는데 그 f가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서 이제 f에 대해서 알려주고는 F 합성 F 해서 K를 집어넣었을 때 답이 5가 되는 K 중에 최소값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건데 우선은 뭐 뒷부분 문제는 그렇다 치고 지금 F라는 거에 대해서 조건을 알려준 거를 가지고 이 F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함수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험 중에서 제일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 뭐 함수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는 거기도 한데 그 안에는 이 정수, 소인수분해, 뭐 약수의 개수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에 좀 약한 학생이 있으면 특히나 조금 더 어렵게 느꼈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fx가 어떤 함수라고 그랬냐면 뭐 f1은 1이다 뭐 그건 지금 어떤 단어인지 잘 모르겠네요. 뒷부분을 계속 한번 볼게요. 만약에 소수가 있어서 소수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헷갈릴 때는 예를 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5는 소수니까 5의 4승 같은 애가 만약에 F에 들어간다면 이걸 답을 뭐라 그러냐면 4 더하기 1을 답으로 하자. 지금 그 얘기죠. 요게 소수일 때만 얘는 자연수고 요 밑이 소수라면 소수의 몇 승으로 깔끔하게 표현된 그런 애가 있다면 걔는 답을 아웃풋을 n 플러스 1 지금 같으면 4 더하기 1 이런 값으로 이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을 정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런 비슷하게 생긴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fa 곱하기 b는 fa 더하기 fb, fa 더하기 b는 fa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조금씩 변형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경험적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 조건이 이렇게 붙이면 이게 두 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더 쪼개져서 3개, 4개 더 쪼개질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으면 a랑 bc로 묶어서 fa 곱하기 fbc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fbc라는 건 또 같은 원리에 의해서 fb 곱하기 fc로 이런 식으로 다 쪼개질 테니까 지금 abc 다 자연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쪼개진다라고 하는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이 함수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요거 꼼꼼하게 서로서로 하는 얘기 신경 안 쓰면은 지금 앞에 조건이랑 막 맞물리면서 함수가 이상한 함수가 되거든요. 지금 요 둘이 A, B, C라고 지금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얘네가 서로소일 때만 그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소가 아닐 때는 쪼개면 안 된다고. 서로소라는 거랑 지금 소수의 몇 승이랑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합쳐서 써먹을까 이것 때문에 조금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수 관련된 성질은 열심히 배운 지 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많이들 까먹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소인수분해 정도는 물론 다 생각을 하시죠.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알파벳이 많아서 좀 복잡한가요? 보통 소수는 P라는 알파벳으로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 어떤 수라고 하더라도 자연수는 이런 형태로 소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소수의 몇 승, 소수의 몇 승.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소인수인 그 소수가 뭐 3개 있었다고 치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는 M이고 하나는 N이고 하나는 L이고 근데 M의 A승, N의 B승, L의 C승. 지금 이 A, B, C는 자연수겠죠. 만약에 이게 0이면 그건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떤 소수의 몇 승, 어떤 소수의 몇 승, 어떤 소수의 몇 승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수가 소인수분해가 됐다고 쳤을 때 지금 얘네들을 서로 소인 수로 지금 곱하기로 쪼개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두 수를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있는 M의 A승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얘가 3의 5승 곱하기 뒤에 어쩌고저쩌고 상태에서 얘를 곱하기로 둘로 쪼갠다고 하나를 3의 2승 곱하기 어쩌고 곱하기 하나를 3의 3승 곱하기 어쩌고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제가 쪼갠다고 하면 얘랑 얘는 서로소가 될까요? 같은 소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얘네 둘은 절대 서로소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니까.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소인수분에 대한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얘를 서로소인 수들의 곱으로 쪼개고 싶으면 어떻게 쪼갤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거는 한 덩어리 그대로 통째로 쪼개지는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얘가 두 조각 이상으로 갈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서로소인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MA승이랑 나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M이랑 N이랑 이렇게 둘 하나 하든지
이렇게 둘 하나 하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쪼갤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짜리도 그거를 한 번 더 해서 최대한 쪼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얘를 만약에 3조각까지 쪼갠다고 하면 각 소인수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2의 3승, 3의 6승, 5의 2승,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있었다고 하면 얘는 2의 3승만 따로, 3의 6승 따로, 5의 제곱 따로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지금 이 관계식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소인 경우. 서로 소가 되려면 2의 3승은 3의 6승이랑 5의 제곱이랑 서로 소죠. 3의 6승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들에 대해서 전부 이 셋은 서로 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얘를 어디까지 만들 수 있냐면 소인수분해해서 전부 각각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F 안에 이 숫자가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쪼개진다는 게 지금 이 세 번째 조건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쪼개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어디까지 쪼개졌냐면 소수의 자연수승까지 쪼개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소인수분해해서 표현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f라는 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값을 소인수분해를 한다라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보면 이건 규칙을 찾아내기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을 숫자를 최대한 소인수분해해서 만약에 소인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그래서 각각을 지금 이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지금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값은 얼마냐면 2의 3승이면 그 소수가 얼마인지는 신경 쓰지 말고 이 지수가 지금 3이니까 3 더하기 1 얘는 3이 6승이니까 6 더하기 1 5의 제곱이니까 2 더하기 1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면 4 곱하기 7 곱하기 3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뭔가 감이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어디선가 비슷한 거 해본 적 있는데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이 지수 부분만 미친 소수는 신경 쓰지 말고 이 지수 부분만 3을 더하기 1을 했죠. 6을 더하기 1을 했죠. 2를 더하기 1을 했죠. 얘네를 곱했죠. 이거 이 수의 약수의 개수를 셀 때 쓰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f라는 함수는 이 첫 번째 있는 f1은 1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1을 집어넣어도 언제나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어넣은 거고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를 묻는 함수인 거예요. 지금 이 f는. 그래서 여기까지 파악하는 것만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여기까지 파악이 됐으면 그래도 뒷부분은 좀 쉽게 풀 수 있겠구나 하고 좀 안심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뒷부분도 아직 좀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지금 얘네들을 통틀어 가지고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까지 알아낸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내면 좀 편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면 그럼 이제 하는 방법 다 알았으니까 하자 이러면서 할 수 있죠. 108을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의 약수의 개수를 그 구하는 식으로 구한 다음에 그래서 그 나온 답을 다시 한번 f에다 또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쉬운데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물어봤냐면 또 마지막까지 골치 아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f라는 함수는 역함수 존재하지도 않아요. 서로 다른 숫자가 같은 약수의 개수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f 인버스 같은 걸 이용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k 자리에 들어갈 수
문제만 읽어봐도 아시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F를 두 번 거치고 나면 5가 되는 애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 종류가. 근데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 만족시키는 K를 찾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만족시키는 K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 안 그래도 가능성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일 텐데 이게 뭐 간단하게 부등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조금 머리가 아프죠.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뭐부터 찾아내냐면 지금 이 FK라고 하는 거를 뭐 헷갈리면 다른 알파벳으로 치환하셔도 되는데 얘만 찾아볼게요. 근데 이 값도 하나의 값으로 찾을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것도 가능하고 어떤 것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자, 헷갈리니까 치환을 할까요? 임시로 FK를 뭐 n이라고 부를게요. 자, fn은 5가 되는 그런 애는 어떤 애가 있을까?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5개인 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m의 a승, n의 b승, l의 c승으로 이렇게 소리수분해 된 그런 어떤 숫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 더하기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 근데 이게 답이 5가 되려면 지금 A, B, C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곱하기로 쪼개진 모든 숫자들은 2 이상의 자연수가 돼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곱해야지 5가 되느냐라는 거를 조합을 찾아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우가 많지 않은 게 2 이상의 숫자들을 곱해가지고 자연수들끼리만 곱해서 5를 만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5. 왜냐면 지금 이 소문자 ABC는 0도 아니니까. 그냥 5 하나짜리 밖에 없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안 되냐면 이런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러면 요 지수, 요건 얼마냐? 요게 4인 경우겠죠. 4인 경우. 그래서 물론 이제 m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 예를 들면 2의 4승 아니면 3의 4승 아니면 5의 4승 아니면 7의 4승 되게 많다 그랬죠? 아직 FK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n이 가질 수 있는 값만 해도 사실은 물론 생긴 모습은 다 비슷하니까 종류로는 한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소수의 4승 모양이어야 된다까지는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대충 풀면은 당연히 이 중에 제일 작은 거겠지. 왜냐면 좀 이따가 K 구할 때도 제일 작은 거 구하랬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f라는 함수가 큰 수를 집어넣어서 답이 무조건 더 큰 수가 나오는 그런 종류의 함수라고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을 풀 때는. 다행히도 지금 얘네들은 3의 4승, 2의 4승보다 그냥 큰 게 아니라 지금 요 얘네들의 구성이 2의 4승, 3의 4승 생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K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2의 4승이 맞기는 한데요. 우선은 2의 4승이라고 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만약에 3의 4승이라고 가정했으면은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오는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잠시 n은 2의 4승이라고 치고 뒷부분을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선은 아까 n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fk를 2의 4승이라고 치고 뒷부분을 한번 이어서 계속 풀어볼게요. fk가 2의 4승이다. 그러면 k라는 값을 또 아까처럼 임시로 m의 a승, n의 b승, l의 c승 이라고 치죠 뭐. 사실은 소인수가 3개가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렇다고 치면 fk는 얼마냐면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1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그렇게 된 값이 2의 4승, 즉 16이려면
그건 뭔 소리냐면 지금 이 16이라는 값을 곱하기로 좀 쪼개봐라 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8 곱하기 2처럼. 그래서 이게 지금 8, 2 이렇게 되냐? 아니면 뭐 4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냐? 라고 하는 거라서 지금 여기 있는 2의 4승, 즉 16을 곱하기로 쪼개봤을 때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지를 우선 종류별로 다 한번 써봐야 돼요. 다행히도 16은 뭐 2의 4승이라도 지수로 써보자면 이렇게밖에 없죠. 2의 4승 한 덩어리거나 8 곱하기 2거나 4 곱하기 4거나 두 조각으로 쪼개진 애들은 이렇게 두 개네요. 물론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세 조각으로 쪼개진 애들은 4 곱하기 2 곱하기 2 세 조각으로 쪼개지는 경우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네 조각으로 쪼개지는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모두 5종류의 가능성이 있네요. 숫자로 써보면 이건 16이고 이건 8 곱하기 2고 이건 4 곱하기 4고 이건 4 곱하기 2 곱하기 2고 이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고요. 자, 그 중에 지금 이 4 곱하기 2 곱하기 2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얘네 셋 중에 하나는 4고 하나는 2고 하나는 2라는 소리예요. 즉 그 말은 소인수분 했을 때 지수가 하나는 3이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지금 이 지수 부분이 3, 1, 1인 모든 모양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되려면 어때야 할까요? 엄밀하게 증명해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우선은 직관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당연히 2, 3, 5라는 제일 작은 소수 말고 뜬금없이 되게 큰 7, 11, 13 이런 거를 가지고 똑같은 지수를 쓰면 당연히 숫자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써야 될 숫자들 이 밑에 있는 소인수들은 당연히 있는 소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소수 2부터 순서대로 2, 3, 5 필요하면 4개까지 필요하면 2, 3, 5, 7까지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거가 직관적으로 좀 당연하죠. 자, 근데 그러면 2, 3, 5라고 쳐요. 3개가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고 하나는 5인데 A, B, C 중에 하나는 3이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이에요. 뭐의 3승, 1승, 1승이 섞여 있는데 이게 꼭 3, 1, 1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1, 3, 1일 수도 있고 1, 1, 3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 중에 제일 작은 게 뭘까? 이것도 엄밀하게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하나가 딴 애들하고 다르게 3승을 해야 된다면 기왕이면 제일 작은 소수가 3승을 하는 게 당연히 좋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작은 숫자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이 중에 하나가 3이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맨 앞에 있는 얘가 3이고 나머지는 1인 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이 경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1승. 그래서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쪼개진 숫자들 중에 더 큰 숫자가 여기서 1을 빼서 지수로 올라가게 되는데 더 큰 숫자를 지수로 가지는 밑이 제일 작은 소수여야 되는 걸로 금방 생각하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6의 경우로 만들 수 있는 요 숫자 중에 즉 F, K는 이 답이 FK가 16이 되도록 만드는 숫자 중에 이렇게 한 번에 A 플러스 1이 16이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를 들면 2의 15승도 있고 3의 15승도 있고 점점점 많지만 이 중에 어차피 저희는 제일 작은 것만 찾고 싶은 거니까 제일 지금 이 첫 번째 시나리오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 K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의 15승인 거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K들이고 이 자리는 FK들이죠. 뭐 값으로는 같은 16이지만 그러면 같은 원리로 지금 이 8 곱하기 2로 지금 여기가 하나는 8이고 하나는 2고 해서 소수가 2개짜리인 애들 중에 제일 작은 존재할 수 있는 K는 뭐냐면 2의 7승 곱하기 3의 1승 4 곱하기 4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제일 작은 애들은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애들은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1승. 얘 가지고 만든 애들은 2의 1승, 3의 1승, 5의 1승, 7의 1승. 그래서 얘네들을 F에 집어넣었을 때 답이 16이 나오는 애들 중에 그 K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중에 제일 작은데 답이 16으로 나올 만한 애들은 종류별로 얘네들이 제일 작은 애들이에요. 근데 얘가 더 작냐, 얘가 더 작냐, 얘가 더 작냐는 이건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우선은 다 적어놓은 거죠. 물론 써놓으면서 느낄 수는 있죠. 아, 2의 15승 이거는 지수가 너무 크니까 이건 딱 봐도 다른 애들보다 크겠네. 뭐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좀 정확한 거는 이걸 진짜로 써서 비교를 해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요 종류별로 써놓고 얘네들끼리 비교를 해서 이 중에 제일 작은 값이 K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비교해보면 되죠. 2의 15승 딱 봐도 제일 크네요. 2의 7승이랑 이것만 비교해도 얘는 3의 제곱, 얘는 얘보다 3만 보면 9가 큰데 얘는 2의 4승, 오, 이거는 조심해야 되네요. 써보죠 뭐. 자, 2의 7승은 128 곱하기 3 384. 얘는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 8 곱하기 27이라서 오, 이게 더 작네요. 그러면 8, 7에 56 16, 216. 얘는 8 곱하기 3 곱하기 5라서 120.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은 210. 자, 지금 이것만 봐도 무조건 잘게 나눠진다고 무조건 작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좀 느껴지죠. 뭔가 들쭉날쭉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제일 작네요. 그게 지금 이 K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 F에다 집어넣었을 때 답이 16이 나오는 제일 작은 숫자를 찾은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시작할 때 2의 4승이 아니라 3의 4승일 수도 있다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물론 5의 4승일 수도 있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 경우도 상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셨듯이 2의 4승이 쪼개지는 방식과 3의 4승이 쪼개지는 방식이 지금 여기 2만 3으로 전부 바꾸면 똑같아지니까 지금 여기가 2의 4승이 아니라 3의 4승으로 81로 변한 거고 얘가 3의 3승 곱하기 3의 1승으로 3의 2승 곱하기 3의 2승으로 바뀐다고 치면 밑이 똑같은데 지수가 훨씬 커지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애들하고 여기 있는 위치 2가 전부 3으로 바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하고 비교해보면 무조건 여기서 더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2의 4승인 경우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2의 4승인 경우로 실제로 풀어보면 제일 작은 값, 이 답은 120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프린트에서 비슷한 유형이 나온 문제들도 꽤 있었지만 보통은 평이한 문제들의 경우에 프린트와 비슷한 유형이었던 경우가 많고요. 어느 정도 난이도를 넘어가는 문제들 중에는 프린트에서 전혀 비슷한 유형이 나온 적이 없었거나 생소한 문제들 같은 경우가 고난이도로 좀 나왔어서 오로지 프린트만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의 경우에는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만 보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골고루 여러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든 다른 기출이든 골고루 좀 다양한 유형들을 그래도 접해보는 것이 필요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문제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그렇게까지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문제당 걸리는 시간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는 학생들이 느끼기에 시간적으로 조금 빠듯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객관식의 배점이 크고 단답형의 배점이 적은데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단답형을 처음부터 버리는 중위권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단답형의 난이도가 객관식의 난이도보다 월등하게 높냐 하고 보면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평균 난이도는 단답형 문제들이 제일 어려웠던 건 맞는데 단답형 6문제 중에 7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객관식 중에 되게 어려워서 막히는 문제가 있고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다고 하면 단답형 문제들도 한번 훑어보고 그 중에 제일 쉬운 문제부터 도전을 하는 것이 중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란 거, 그 다음에 일부 고난이도 문제,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갑자기 처음 본 생소한 유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약간은 조금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도 열심히 수학 공부하시고 이상 K2 수학의 진요한이었습니다.